일단 반사학적으로 좋은 눈은 가로 길이가 길고 눈이 또렷한, 근데 눈이 크진 않은 용안 그리고 봉황안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관상학적으로는 눈이 큰 걸 그렇게 좋다고만은 하진 않거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관상학적으로는 쌍꺼풀이 없고 세로 길이가 낮은 그런 눈이 관상학적으로는 오히려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 안녕하세요. 언제 뭐 이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조금만 더 보고요.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영어 관상 아닙니까? 네, 이 성형외과 원장님들이랑 환자분한테 정말 중요한 영화거든요. 관상 성형책도 쓰셨었잖아요. 네,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책도 썼습니다. 피디님,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가장 어디를 먼저 보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얼굴 전체 그냥 보이는 거 아닌가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눈을 가장 먼저 본다고 합니다. 오늘은 관상이 좋아 보이는 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시죠. 원장님 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눈이 관상이 좋아 보이는 눈인 거예요? 일단 저도 성형을 하고 눈 수술을 하면서 인상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반상학적으로 좋은 눈은 가로 길이가 길고 눈이 또렷한, 근데 눈이 크진 않은 용안 그리고 봉황안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연예인들한테는 뭐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오히려 기업인들이나 뭐 예전에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으로 세종대왕님이 약간 그런 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두 가지가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관상학적으로 안 좋은 눈은 결막이 많이 보이는, 흔히들 말하는 3배간, 4배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래쪽에 결막이 하얀색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눈들은 안 좋다고 하고, 그리고 눈 위랑 아래쪽이 너무 불룩한 돼지안, 그리고 물고기 눈,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관상학적인 기준과 우리나라의 미적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상학적으로는 눈이 큰 걸 그렇게 좋다고만은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적 기준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또렷하고 세로로 긴 눈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 눈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눈만 볼 게 아니라 위아래에 있는 눈썹, 그리고 코, 그리고 눈이 위치하는 비율,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거에서 또 가능한 쌍꺼풀 높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가능한 쌍꺼풀 높이에서 이제 미적 기준을 환자분들이 만족하는 높이, 관상학적으로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수술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관상학적으로 쌍꺼풀 수술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의 미적 기준도 그렇고 관상도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의 눈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자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받으러 오실 때 되게 또렷하고 쌍꺼풀이 높은 눈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에 따라서 너무 높게 했을 때는 소세지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눈을 가지시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적절한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게 미적으로도 중요하긴 하고요. 그리고 관상학적으로도 너무 높게 두꺼운 쌍꺼풀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않은 선에서 본인의 눈에 맞는 쌍꺼풀 라인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관상학적으로는 쌍꺼풀이 없고 세로 길이가 낮은 그런 눈이 관상학적으로는 오히려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상학적으로는 쌍꺼풀 라인을 크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미적으로 남자분들의 경우 조금 높게 원하신다고 하면 피부나 뭐 어떤 연부 조직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어느 정도는 높게 만들 수 있지만, 여자분들처럼 너무 높은 라인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쌍꺼풀 말고도 몽고주름도 네네. 이 수술은 또 조심할 게 뭐가 있죠? 일단 몽고주름은 앞쪽에 앞머리를 되게 답답하게 만들기 때문에 앞트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수술 방식으로 교정을 하게 되는데, 쌍꺼풀 수술과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눈 간의 거리가 되게 넓었던 분들도 어느 정도 좁게 보이게 함으로써 미적으로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인상도 시원하게 보여서 많이들 하는 수술이신데, 관상학적으로도 가로 길이는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텄을 경우에는 한쪽에 있는 눈물샘이 보이면서 조금 안 좋은 인상을 끼치게 되고,
너무 충혈되어 있는 그런 눈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상학적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앞트임 말씀 주셨는데 이 뒤트임이나 밑트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뒤트임은 특히나 뒤쪽에 막혀있는 답답하신 분들을 터주면서 가로 길이가 늘어나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눈물샘과 눈 꼬리의 각도가 너무 가파른 분들은 오히려 싸나워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내려주는 형식으로도 같이 진행을 하면 관상학적으로도 조금 유해 보이게 만들어드리는 수술도 가능은 합니다. 뒤트임을 너무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다시 붓는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물갈퀴 변형이나 딱 봤을 때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식의 모양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뭐 인상으로든 관상학적으로는 좋진 않겠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그쪽을 트려고 노력하는 거는 좋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밑트임은 아래쪽에 있는 눈을 커 보이게 해서 조금 더 눈을 커 보이게 하는 건 맞는데, 그쪽 부분이 좀 심해지면 아래쪽에 있는 하얀색 결막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삼배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아래쪽이 보이면 좋지 않은 그런 눈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너무 많이 트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건 눈매 교정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눈매 교정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눈매 교정 수술은 눈을 뜨는 힘이 약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눈을 뜰 때 너무 무거우신 분들에 한해서 눈을 뜨는 힘을 좀 강하게 만들어 드리는 수술인데, 사실 되게 교정을 했을 때 만족도는 높은 수술이긴 하거든요. 잘 보인다고 하시고 무거운 게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너무 과하게 교정됐을 때는 항구가 되게 건조해진다거나 하는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위쪽에 결막이 보이게 되는 사배간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교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상학적으로 눈이 엄청 중요한 건 맞긴 하지만 다른 부분과도 엄청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코 관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